안녕하세요. 보더라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지구역도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때로는 우리 바로 옆에서 그 경계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다른 체제와 신념이 맞닿아 있는 차가운 전선이 흐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선 위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 선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경계 위에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떡을 나눠주고 마을 모임에서 어르신들을 챙기던 70대 할머니. 새벽 오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동네 경로당에서 웃음을 짓던 여인.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평생 일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허리는 약간 굽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네 천사라 불렀습니다. 손이 따뜻하고 말이 온화했죠. 할매, 오늘도 떡 해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착하네. 많이 먹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쥐어주고 장사가 안 되는 상인에게는 떡을 더 가져다 주던 사람.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녀 역시 이 동네의 모든 사람을 알았습니다. 누가 새벽에 일어나는지, 누가 저녁에 술을 마시는지, 누가 빚이 있고 누가 바람을 피우는지. 작은 동네였으니까요. 서로의 삶이 다 보이는 곳. 그래서 더 완벽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숨기에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한 장의 종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녀 자신도 처음엔 몰랐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건네는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니면 알았을까요? 그리고도 계속했을까요? 마이너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가을이 깊어가던 오후였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단풍잎이 바닥에 떨어져 바스락거렸고 시장 골목에는 구운 고구마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을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날. 오전 10시 40분경 재래시장 입구 쪽 벤치. 낡은 나무 벤치 위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쪽 모서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무게를 견딘 흔적이었죠. 할머니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 차림에 머리에는 회색 털모자를 눌러쓰고 무릎 위에는 보자기로 싼 찹쌀떡 한 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할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장 보러 왔어?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죠. 요새 고추가 비싸서 큰일이요. 그러게 말이요. 올해 농사가 안 좋았나 봐. 평범한 대화들, 일상적인 풍경들. 그런데 10시 40분, 한 남자가 벤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재킷에 검은색 청바지,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는 검은색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시선. 벤치 앞을 지나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머, 실례합니다. 혹시 시간 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죠. 10시 50분쯤 됐을 거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벤치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물어본 사람. 그것뿐.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남자가 벤치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 찰나, 할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 보자기 안으로 손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작은 흰색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A4 크기, 얇은 종이 봉투. 그것이 벤치 모서리에 살짝 놓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흘러가듯 남자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에코백이 벤치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사라졌습니다. 3초? 그 모든 일은 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장통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고 손은 다시 무릎 위의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오전 재래시장 벤치 위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웃으며 떡을 나눴죠. 하지만 그러나 그 봉투 안에는 시장 상인들의 이름, 출입 시간, 그리고 모르는 얼굴 몇 명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상인 17명의 신상 정보, 마이너스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동선 기록, 마이너스 특정 인물 3명의 사진 뒷면에 이름과 차량 번호 메모, 마이너스 시장 내부 CCTV 사각지대 표시된 약도, 마이너스 특정 날짜와 시간이 적힌 메모지. 누군가 보기엔 그저 종이 몇 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보고서였죠. 감시 보고서, 정보 문서, 증거 자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받는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카메라가 그녀의 손을 비춥니다. 잔주름이 깊게 패인 손등 위로 미세하게 떨리는 힘줄. 손톱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관절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평생 무언가를 만들고 씻고 닦아온 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워온 손. 그 손이 지금 누군가의 정보를 담은 봉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누가 그녀에게 이것을 시킨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그녀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11시 10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끝을 지나갑니다. 제네시스 G80. 검은색 차체에 썬팅이 짙게 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시속 20km도 안 되는 속도로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움직임. 벤치 앞을 지나칠 때 운전석의 남자와 할머니의 눈빛이 스칩니다.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것은 오래된 신호였습니다. 완료. 할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에 변화도 없었죠. 그저 차는 그대로 지나갔고 골목 끝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짚으며 아이고 다리야. 혼잣말을 하며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들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조금 구부정한 허리, 느린 걸음걸이, 보자기를 든 손. 그저 시장에 장 보러 온 동네 할머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오후 3시.
서울 강북경찰서 보안수사팀 담당 형사의 책상 위로 한 통의 제보 문서가 올려졌습니다. 형사 이동훈, 15년차 베테랑, 간첩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정보거래 의심 상황 포착.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시장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소소한 분쟁이나 사기 사건이니까요. 불법 도박, 밀수, 탈세, 보통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 내용을 읽던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봉투 전달, 검은색 세단, 정보 문서, 흑백 사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일반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동료를 불렀습니다. 최 형사, 이거 좀 봐. 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문서를 훑어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패턴이 그래, 7년 전 용산 사건이랑 비슷해. 두 형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 전 용산에서 발생한 북한 공작원 사건. 그때도 재래시장이 무대였습니다. 평범한 상인으로 위장한 공작원. 20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했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연결고리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합니다. 형사는 곧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30분 후 사건은 보안수사대로 이첩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7시 30분 할머니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원룸, 15평 남짓한 공간에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색이 바랜 액자 속에 젊은 시절의 그녀가 웃고 있습니다. 20살이었을까요?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눈가에는 주름이 없었고 입가의 미소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남자, 군복 차림의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살짝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컬러 사진, 3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작은 손으로 케이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 생일이었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어느 날의 기록.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이제 이 집에 없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던 남자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 떠났죠. 병원에서의 마지막 1년. 그녀는 매일 간병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죽을 쓰고 낮에는 병원에서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집에 돌아와 빨래를 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울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해외에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캐나다, 15년 전에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발신한 전화번호는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어쩌면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을지도.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손자가 있는지도, 며느리 얼굴이 어떤지도.
그저 벽에 걸린 사진 속 3살짜리 아들만 볼 뿐입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죠. 오늘 서울 시내에서 북한 관련 정보 수집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그녀는 뉴스를 들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어제 담근 김치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배추가 아직 아삭했고 국물은 시원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녀는 상을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젓가락과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혼자여도 제대로 차려 먹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그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언제 깨질지. 그런데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죠. 똑똑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누구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혹시 내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 왔습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협박하는 투도 아니었죠.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까지 가는 5미터가 마치 5km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문 밖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신분증을 든 손, 날카로운 눈빛. 중앙에 서 있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자 씨 맞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보안수사팀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동행.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동행이라는 부드러운 말.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 아직 김이 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 날씨 예보가 여전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남편, 아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짐, 좀 챙겨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겨울 코트 한 벌, 속옷 몇 벌,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표지의 작은 수첩.
그 안에는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북에 남겨둔 딸, 50년 전 사진. 흑백 사진 속에서 5살 난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가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남은 건 평범한 할머니라는 세 글자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고, 시장 상인들의 정보, 동네 주민들의 동선, 특정 인물들의 사진과 기록,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 50년 전, 그녀가 20대였을 때 남편과 함께 북에서 내려온 그녀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이 북에 남아있어. 부모님과 오빠가.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협박이었을까요? 회유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생존이었을까요? 그녀 자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보더라인은 묻습니다. 그녀는 정말 간첩이었을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기밀 누설, 적국 이적 행위. 하지만 그녀는 정말 악인이었을까?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왔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따라야 했고 살아남으려면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래. 어느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죠. 그저 경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을 뿐. 그리고 더 깊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 체제였을까요? 전쟁의 상흔이었을까요? 분단의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작은 균열이었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믿음과 생존,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한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 인간과 범죄자의 경계. 그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70대 할머니,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여자, 떡을 나눠주고 웃음을 지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정보를 넘기고 침묵했던 사람. 그녀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경계의 어느 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더라인. 경계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파고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 그것을 원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이 채널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한 번의 클릭이 묻혀질 뻔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립니다. 한 번의 공유가 잊혀질 뻔한 진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금 화면을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그녀가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당신의 옆집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 위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벤치 위에 봉투,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삶을 바꿨는지, 우리는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경계의 양쪽을, 빛과 어둠 사이를, 보더라인. 진실은 경계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재래시장. 겨울 햇살이 지붕 틈 사이로 내려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냄비를 비춘다. 공기는 차갑지만 시장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요, 5,000원. 계산기 소리가 딱딱 울렸다. 동전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방송 안내음이 시장 전체를 감쌌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늘은 전통 떡 시식 행사가.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누군가는 생선을 팔았고 누군가는 채소를 다듬었으며 누군가는 떡을 쪘다.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위장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틈 오래된 벤치 위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다. 회색 코트, 검은 털모자, 허리에는 낡은 가죽 가방. 그녀는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말했다. 춥지요? 이거 좀 드세요. 목소리는 따뜻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사람들은 늘 그랬듯 미소로 답한다. 할머니,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그럼요, 여기가 내 자리지.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누구도 그 할머니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시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였다. 20년 동안 그녀는 이 자리에 있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은 그녀를 시장 할머니라고 불렀다. 어떤 이들은 천사 할머니라고도 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항상 웃는 얼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컵을 건네던 손에서 떡국 냄새 대신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몰래 가방 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은 자연스러웠다. 마치 손수건을 꺼내는 것처럼. 그 봉투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지만 모서리가 살짝 젖어 있었다. 손에 땀이 났던 것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가방이 봉투를 가렸다. 그 안엔 2장의 흑백 사진, 시장 구조를 손으로 그린 지도,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숫자 몇 줄이 있었다. 920, 1145, 1310. 누가 보기엔 단순한 메모지만 그녀에겐 보고서였다. 정보 문서, 감시 기록, 증거 자료. 20년 동안 그녀는 이런 종이들을 만들었다. 처음엔 떨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사진을 찍는 것, 시간을 기록하는 것, 장소를 표시하는 것, 모두 자연스러워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그때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갑작스러운 빛.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 순간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봉투를 치마 속으로 감췄다. 빠르게, 자연스럽게,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시장 홍보팀이었다. 젊은 남자 2명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깜짝 놀라셨죠? 한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다. 시장 홍보하려고요. 시민 인터뷰 좀 하려고요.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웃었다.
아이고, 사진은 왜 찍어요? 나 같은 늙은이를.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 시장의 상징이잖아요. 아이고, 그런가요? 네. 귀엽게 나왔어요. 보실래요? 남자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 속에는 할머니가 웃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의 어깨 너머 시장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사진은 왜 찍어요? 시장 홍보하려고요, 할머니. 귀엽게 나왔어요. 그녀는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하라. 진정해야 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나 눈빛은 잠시 어딘가를 스쳤다. 시장 입구.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패딩, 모자에 눌린 얼굴, 눈빛만이 날카로웠다.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 하지만 그의 시선은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다. 정확히, 흔들림 없이.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녀도 같은 속도로 눈을 내리깔았다. 짧은 교신. 단 한 번의 시선 교환으로 임무의 시작을 알렸다. 말은 필요 없었다. 몸짓도 필요 없었다. 단지 눈빛만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소통해왔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었다. 이름도 몰랐다.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갔다. 평범한 장바구니, 똑같은 옷차림, 누가 봐도 그저 동네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니었다. 시장을 빠져나가는 좁은 골목. 양옆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다. 철물점, 분식집, 세탁소, 문방구, 낡은 간판들, 색이 바랜 페인트, 골목 끝에는 오래된 우체통이 서 있었다. 빨간색,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었다. 아마 10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시장 구석의 오래된 우체통 앞이었다. 할머니는 멈춰섰다.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시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하지만 이곳은 고요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아까보다 더 심하게. 봉투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버려버릴까? 그냥 찢어버릴까? 태워버릴까? 그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넣었다. 끽. 녹슨 철문이 느리게 닫히며 짧은 마찰음이 울렸다. 그 소리는 어쩐지 묘하게 무겁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의 종소리처럼. 봉투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졌다. 톡! 작은 소리.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크게 울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로 끝내자.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오늘까지만, 이번까지만. 하지만 그 말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의 끝은 언제나 다음 임무로 이어졌다. 왜일까? 왜 그녀는 멈출 수 없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녀가 받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돈. 그럼 신념 때문이었을까? 이념? 정치? 나라?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런 건 없었다.
그럼 무엇이? 마이너스. 그녀의 이름은 정옥자 가명. 전쟁 이후 남편을 잃고 북에 남은 딸을 그리며 살아온 여인. 딸. 그것이 이유였다. 모든 것의 이유였다. 50년 전, 그녀가 25이었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갈라졌다. 1953년, 휴전협정. 세상은 둘로 나뉘었다. 그녀는 남쪽으로 내려왔다. 남편과 함께. 하지만 딸은 데려오지 못했다. 5살. 너무 어렸다. 여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데려올게.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엄마 다녀와. 딸은 울지 않았다. 작은 손을 흔들었다. 빨간 털모자를 쓴 작은 딸.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 마이너스. 하지만 그 조금은 영원이 되었다. 경계선이 그어졌다. 철조망이 쳐졌다. 지뢰가 묻혔다. 더 이상 넘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10년이 지났다. 딸은 15이 되었을 것이다. 20년이 지났다. 딸은 25이 되었을 것이다. 30년이 지났다. 딸은 35이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자랐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결혼을 했을까? 행복할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마이너스. 그리고 어느 날, 1985년, 그녀가 57세가 되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재래시장, 그녀가 떡을 팔던 가게 앞. 정옥자 씨 맞습니까? 네. 당신 딸이 북에 살고 있소. 그 말 한마디.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이 익숙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자신을 닮았다. 이게 우리 딸? 그렇소. 눈물이 쏟아졌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딸의 모습을 보았다. 당신 딸을 만나고 싶지 않소? 만날 수 있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소. 정말요? 정말 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오. 대가요?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럼 딸을 만나게 해주겠소.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바뀌었다. 마이너스. 처음엔 간단한 일이었다. 시장에서 특정 사람을 찾아주시오. 사진을 찍어주시오. 시간을 기록해주시오. 그게 전부였다. 첫 번째 임무. 그녀는 지금도 기억한다. 1985년 11월. 추운 겨울날. 남자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40대 남성의 얼굴. 이 사람을 찾으시오. 시장에 자주 온다고 들었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보시오. 네. 어렵지 않소. 그저 보고만 하면 돼요. 그저 보고만. 처음엔 정말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시장 벤치에 앉아 그 남자를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남자가 나타났다. 회색 코트를 입고 검은 가방을 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필름 카메라. 남자가 준 것이었다. 찰칵. 사진을 찍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할머니가 뭔가를 찍는다고 해서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날 저녁, 그녀는 사진을 현상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었다. 일주일 후, 남자가 다시 왔다.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다음 임무.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점점 요구가 늘어났다. 사진만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오는지 기록하시오.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시오.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들으시오.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시오.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위험하게. 그녀는 거부하고 싶었다. 하지만 남자는 말했다. 거부하면 딸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면 충분했다. 때로는 사진을 보여줬다. 북에서 찍은 딸의 사진. 딸이 잘 지내고 있소. 건강하오. 그 사진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계속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20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남쪽에서 가장 유용한 보고자였다. 20년. 20년 동안 그녀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 수천 번의 시간을 기록했다. 수만 개의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북으로 넘어갔다. 그녀가 모은 정보로 누군가는 감시당했고 누군가는 위험에 처했으며 누군가는 삶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딸. 그 한 글자가 그녀를 묶어두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옥자는 시장을 지나며 가로등 아래에 붙은 포스터를 흘낏 봤다. 이웃을 감시하고 신고합시다. 간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쓸쓸한 웃음. 그래, 멀리 있지 않지. 바로 나니까. 포스터 속 문구가 아이러니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가장 의심받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췄다. 천천히. 소리 없이. 제네시스. 검은색 차체. 썬팅이 짙게 되어 있었다. 차는 골목 입구에 섰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리고 창문이 살짝 내려갔다. 5cm. 그 틈 사이로 눈빛 하나가 스쳤다. 남자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보였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 정옥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숨이 멎었다. 짧은 숨소리, 그리고 귓가를 스치는 차가운 한마디. 임무 종료. 다음 신호 대기. 목소리는 낮았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여몄다. 차가웠다. 갑자기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다. 공기, 바람, 햇빛, 모든 것이. 남자의 눈빛이 그녀를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창문이 다시 올라갔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 없이. 그리고 골목 끝을 돌아 사라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옥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동안.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이미 너무 오래 울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얗고 느린 구름. 아무 걱정도 없어 보이는 구름. 나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혼잣말이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듯한 작은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마 끝, 배경컷 제한, 마이너스 오래된 재래시장 벤치, 회색 코트 할머니, 마이너스 봉투를 감추는 손의 클로즈업, 마이너스 검은 세단의 헤드라이트, 골목 어둠 속, 마이너스 녹슨 우체통과 떨어지는 봉투, 마이너스 가로등 아래 간첩 신고 포스터, 마이너스 할머니의 뒷모습,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더라인, 경계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가장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날 새벽, 시계는 새벽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가을비, 차가운 비. 하늘은 검었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찬바람. 빗방울이 골목 바닥에 떨어져 작은 무릉덩이를 만들었다. 골목 바닥의 무릉덩이에 네온 사인이 비쳤다. 빨간 불빛, 파란 불빛, 깜빡이는 불빛들. 그 속에 한 여인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정옥자였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걸어왔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검은 우산, 낡은 코트, 젖은 신발.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골목은 조용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로등만이 그녀를 비췄다. 흔들리는 그림자,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녀는 멈춰섰다. 자신의 집 앞, 낡은 빌라 2층. 계단을 올라갔다. 삐걱, 낡은 계단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끽,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안은 고요했다. 어둠만이 가득했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이 어둠에 익숙했으니까. 정옥자는 젖은 코트를 벗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다. 양말이 젖어 있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 부엌과 거실이 하나로 된 공간. 탁자 위에는 무전기가 놓여 있었다. 낡은 무전기. 검은색. 안테나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손이 떨렸다. 무전기를 향해 다가서려고 했다. 하지만 멈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득 거실 쪽에서 미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다. 희미한 빛. 그녀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딸의 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옥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직 안 잤나? 이 시간에? 새벽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그녀는 조용히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며, 숨소리도 죽이며,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이 앉아 있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수첩. 그녀의 수첩. 빨간 표지의 낡은 수첩. 정옥자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수첩. 딸은 그것을 펼쳐놓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입을 막은 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수첩을 꼭 쥐고 있었다. 정옥자는 숨이 멎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찾았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이 고개를 들었다.
문틈 너머로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뭐예요? 정옥자는 문을 열었다. 천천히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딸은 여전히 수첩을 쥐고 있었다. 정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딸의 눈동자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이게 뭐냐고요? 다시 물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정옥자는 손을 뻗었다. 수첩을 빼앗듯 닫았다. 그냥 옛날 이야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북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 정리한 거야. 거짓말이에요. 딸이 소리쳤다.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거짓말이라고요. 딸은 일어섰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엄마, 여기에 날짜가 다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2023년 10월 13일, 2023년 9월 5일, 2023년 8월 22일. 페이지를 넘겼다. 시장, 기관 이름, 사람 이름까지. 또 넘겼다. 사진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사진. 그리고 시간 기록, 동선 기록.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뭘 한 거예요?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작은 목소리. 너는 모르는 일이야. 왜 몰라요? 딸이 다가왔다. 내가 왜 몰라야 돼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물었다. 엄마가 간첩이라도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옥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 긴 정적. 그리고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콰르릉. 천둥 소리가 방 안을 진동시켰다. 번개가 번쩍였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비쳤다. 그리고 다시 어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옥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힘이 빠졌다. 다리가 풀렸다. 더 이상 설 수 없었다. 너한테는 말하지 않으려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난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야. 손끝에서 잔떨림이 흘렀다. 컵을 잡으려 해도 떨렸다. 수첩을 잡으려 해도 떨렸다. 평생을 떨어야 했던 손. 딸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를 마주보며 무슨 말이에요? 정옥자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북에서 내려왔을 때 숨을 들이마셨다. 내 언니를 남겨뒀어. 언니요? 딸은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한테 언니가 있었어요? 아니, 내 언니야. 정옥자가 말했다. 너한테 언니가 있어. 북에 남아있는 언니. 딸은 입을 막았다. 뭐라고요? 50년 전, 전쟁이 끝나고 남쪽으로 내려올 때 언니를 두고 왔어. 5살이었어. 너무 어렸어. 여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정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금 있다가 데려오려고 했어. 그런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경계선이 그어졌어. 다시는 못 만나게 됐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비 오는 소리만 들렸다. 또, 또, 또. 그 애를 살리려면 정옥자가 계속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했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지금까지. 목소리가 잠겼다. 다 그 사람들 말 들은 거예요? 정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딸이 소리쳤다. 대답해요.
다 그 사람들 말 들은 거냐고요. 그래. 작은 목소리. 그랬어. 20년 동안? 그래. 딸이 주저앉았다. 무릎을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옥자는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딸이 손을 내밀었다. 오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옥자는 멈췄다. 손을 내리며 말했다. 아니, 더 이상은 아니야. 뭐가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옥자가 말했다. 더 이상 안 해. 끝낼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미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이너스. 그러나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희미한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깜빡, 깜빡, 깜빡. 정옥자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건물 옥상. 작은 빨간 불빛. 도청장치. 감시 카메라. 그녀는 그것을 알아봤다. 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다뤄왔으니까.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집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어제부터? 아니면 훨씬 전부터? 늦었어. 정옥자가 중얼거렸다. 이미 늦었어. 딸이 물었다. 뭐가 늦었어요? 정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테이블 위에 무전기. 손가락이 버튼 위를 맴돌았다. 빨간 버튼, 초록 버튼, 검은 버튼. 그러다 이내 멈췄다. 누구에게 신호를 보내야 할까? 북쪽일까? 그들에게 위험을 알릴까? 남쪽일까? 자수를 할까? 아니면 아무도 아닐까? 그녀는 모르겠었다.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마이너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낡은 여권, 50년 전 여권, 누렇게 바랜 종이, 오래된 흑백 사진, 가족 사진, 북에 있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딸의 초등학교 졸업장, 남쪽에서 태어난 딸, 이제는 30이 된 딸.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만졌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사진 위에, 졸업장 위에. 미안해. 작은 목소리.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 무거운 발소리. 정옥자는 고개를 들었다. 딸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 끝. 2층 복도. 그들의 집 앞. 멈췄다. 그리고 철제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 비상계단 문. 누군가 올라왔다. 정옥자는 무전기를 뒤집어 테이블 밑에 숨겼다. 빠르게. 조용히. 엄마, 누구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용히 해. 정옥자가 손가락을 입에 댔다. 쉿.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멈췄다. 문 앞에서, 그들의 집 문 앞에서, 마이너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차분한 노크. 그러나 그 소리는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정옥자 씨 맞죠? 남자의 목소리. 낮고 침착한 목소리. 경찰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딸이 울먹이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공포에 질린 얼굴. 엄마, 도망쳐요.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창문으로 나가요. 제가 시간 벌게요. 하지만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조용히. 이젠 그럴 힘도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20년, 20년을 달려온 사람의 목소리.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정옥자가 문고리를 돌렸다. 끽.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 검은 정장. 신분증을 든 손. 날카로운 눈빛. 그 중 한 명이 말했다. 중앙에 서 있던 남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정옥자 씨 맞습니까?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과 함께 한 남자가 다가왔다. 수갑을 꺼냈다. 은색 수갑. 쇠 냄새가 났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의 손목 위로 쇠의 냉기가 번졌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정옥자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20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이 순간을 봤다. 그리고 마침내 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은 소리쳤다. 엄마. 달려왔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막았다. 비켜주세요. 안 돼요. 딸이 울부짖었다. 그건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따님, 진정하세요. 남자가 말했다. 지금 흥분하시면. 흥분하라고요? 딸이 소리쳤다. 우리 엄마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하지만 정옥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었다. 그저 딸에게 짧게 속삭였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딸만은 살려줘요. 작은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멈췄다. 모두가 그 말을 들었다. 경찰들도, 딸도, 그리고 정옥자 자신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위잉, 위잉. 경찰차. 여러 대. 골목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다. 빨간 불빛, 파란 불빛, 깜빡이는 불빛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었다.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그 순간 정옥자의 얼굴이 잠시 비쳤다. 하얗게.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드디어 끝났다. 20년의 거짓말, 20년의 두려움, 20년의 숨바꼭질, 모두 끝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저 멀리, 아주 멀리,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늘을 향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제 끝났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차 안. 정옥자는 뒷좌석에 앉았다. 수갑 찬 손. 창밖을 바라봤다. 딸이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엄마.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차가 출발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옥자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 안은 조용했다. 경찰들은 말이 없었다. 정옥자도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 지나가는 거리, 새벽거리,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어디론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사실로 가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은 재판, 감옥. 어쩌면 평생.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산막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경컷 제한. 마이너스 비 내리는 새벽 골목. 흔들리는 그림자. 마이너스 어둡고 좁은 단칸방. 수첩을 손에 든 딸과 침묵하는 할머니. 마이너스 창밖에서 번쩍이는 붉은 감시등. 마이너스 체포 순간. 수갑 채워지는 손목 클로즈업. 마이너스 카메라 플래시가 비추는 노인의 눈빛. 마이너스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더라인. 경계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정체가 붕괴되는 순간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받아들일 것인가? 20년의 거짓 끝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해방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사실에서의 고백,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조사실, 서울중앙지검 별관 3층, 방번호 307. 조사실은 차가웠다. 에어컨이 과하게 틀어져 있었다. 11월인데도 벽은 회색이었다. 바닥은 회색이었다. 천장도 회색이었다. 모든 것이 회색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찌직, 찌직. 낡은 형광등이었다. 책상 위엔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손이 검은색 녹음기.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 미지근한 커피. 김이 나지 않았다. 이미 식었다. 종이컵 커피. 갈색 액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옥자는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금속 의자. 차가운 의자. 등받이가 딱딱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을 뿐.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이 하얗게 부어 있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 쇠에 쓸린 자국.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점이 없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의 맞은편엔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 검은 정장. 흰 셔츠. 회색 넥타이. 그는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다. 두꺼운 파일. 정옥자에 관한 파일. 20년의 기록. 사진들. 문서들. 증거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정옥자 씨. 낮은 목소리. 다시 묻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정옥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길게, 천천히. 숨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리고 눈을 떴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목소리는 작았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아마 남편이 죽고 난 뒤였을 겁니다.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1985년. 정옥자가 대답했다.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11월. 수사관이 파일에 메모했다.
그때부터 2023년 10월까지 펜을 놀리며 계산했다. 38년입니다. 그렇군요.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38년이나 됐군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쓸쓸한 웃음. 참 오래 살았네요. 수사관이 녹음기를 켰다. 딸깍. 빨간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말했다.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2023년 11월 3일. 수사관이 말했다. 오후 2시 15분. 시계를 확인했다. 피의자 정옥자에 대한 조사. 파일을 넘겼다. 담당 수사관 이동훈.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다. 마이너스. 정옥자 씨, 당신은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정옥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요? 네. 북에 남겨둔 딸. 당신에게 북에 가족이 있었습니까? 네.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1953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사관은 메모했다. 그 후로 연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딸을 위해서라고. 1985년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옥자가 말을 이었다. 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을요? 네. 북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은 어디 있습니까? 불태웠습니다. 오래전에. 수사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 남자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들, 특정 인물들의 동선, 시간, 장소, 만나는 사람들, 그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짐작도 안 됩니까? 북쪽이었겠죠. 작은 목소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딸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팔았다. 수사관의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옥자는 그 문장을 들은 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법. 정옥자가 중얼거렸다. 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국가기밀누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다.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정옥자는 웃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저는 오래 못 삽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암입니다. 말기. 수사관의 눈이 커졌다. 폐암이요? 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정옥자가 고개를 들었다. 의사가 말하길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결국 들켰네요. 마이너스. 지령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수사관이 다시 질문했다. 모릅니다. 이름을 모릅니까? 네. 얼굴은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정옥자가 말했다. 항상 전화나 무전기였습니다. 목소리는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낮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정옥자가 눈을 감았다. 마치 기계 같았습니다. 북쪽 사람입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정옥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억양이 북쪽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지시를 따랐습니까? 네. 왜입니까? 딸 때문입니다.
딸을 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까? 정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정옥자가 말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수사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 같은 분들 많아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엔 후회합니다. 정옥자는 피식 웃었다. 후회요? 고개를 들었다. 후회는 너무 늦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다. 작은 창문. 쇠창살이 쳐져 있었다. 밖이 보였다. 비가 그쳤다. 언제 그쳤는지 모르겠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붉은빛, 오렌지빛. 나한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정옥자가 말했다. 창밖을 보며 북에 남겨둔 딸.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를 다시 보게 해주겠다는 말에 그냥 믿었어요. 믿었습니까? 네, 믿었습니다. 그녀는 웃었다. 자조적인 웃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38년 동안 정보를 모았습니다. 38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껐다. 딸깍. 빨간 불빛이 꺼졌다. 짧은 정적. 방 안에 침묵만 흘렀다. 형광등이 찌직거리는 소리. 그것만 들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이젠 그 아이도 날 모를 거예요. 작은 목소리. 나도 나를 모르니까. 수사관은 그녀를 바라봤다. 70대 노인.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떨리는 손. 간첩. 그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깊게. 그리고 말했다. 나를 간첩이라 부른다면 그렇게 하세요. 천천히. 또박또박.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나라를 팔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고개를 들었다.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사실 안의 모든 이가 침묵했다. 수사관도, 옆에 서 있던 경찰관도, 문 밖의 기록원도 모두 침묵했다. 그 말의 무게가 방 안을 짓눌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문이 열렸다. 끽. 딸이 들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이 붓고 얼굴은 창백했다. 밤새 울었을 것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 젖은 머리카락. 딸은 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수사관이 말없이 자리를 비켜줬다.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딸은 고개를 숙이며 앉았다. 어머니 맞은편에 두 사람 사이에 책상이 있었다. 차가운 금속 책상.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은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저 눈물만 흘렀다. 정옥자는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엄마 괜찮아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정옥자가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딸의 목소리가 잠겼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라도 평범하게 살길 바랐지. 정옥자가 말했다. 너만은 이 일과 상관없이 살길 바랐어. 하지만 엄마, 미안해. 정옥자가 말을 끊었다.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나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딸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딸이 말했다.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정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딸의 손, 따뜻한 손, 살아있는 손. 엄마, 나 어떡해요. 딸이 울먹였다.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해요. 넌 잘 살 거야. 정옥자가 말했다. 이제 어른이잖아. 하지만 넌 강해. 정옥자가 미소 지었다. 엄마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살아. 난 이만 됐어. 그 말,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미안함, 후회, 그리고 해방.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딸의 눈물이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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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눈물. 손등을 적셨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 마지막 순간을, 함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 뒤 두 사람은 헤어졌다. 수사관이 들어와 말했다. 시간입니다. 딸은 일어섰다. 뒤돌아보지 못했다. 뒤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나갔다. 문이 닫혔다. 끽. 정옥자는 혼자 남았다. 조사실에, 차가운 방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옥자는 다시 조사실 문을 나섰다. 복도, 긴 복도, 형광등이 일렬로 켜져 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걸었다. 양옆에 경찰관 2명.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딱, 딱, 딱. 복도 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기자들이었다. 수십 명.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소리쳤다. 정옥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후회하십니까? 딸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앞을 보며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그녀의 얼굴이 잠시 빛에 스쳤다. 하얗게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두려움도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신문 한쪽 하단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3단 기사. 사진 하나. 서울 거주 70대 여성. 대북 간첩 혐의 구속. 짧은 기사. 누군가의 눈에는 그냥 스쳐가는 활자였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넘겼다. 또 간첩이네. 요즘도 그런 게 있나? 70대라니. 참,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이들에게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장, 재래시장. 그녀가 20년 동안 앉아있던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장을 봤다. 채소를 샀다. 생선을 샀다. 떡을 샀다.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벤치가 비어 있었다. 그 오래된 나무 벤치.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 텅 비어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벤치를 지나치며 말했다. 그분이 설마 20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착한 분이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벤치 위엔 무언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두고 간 떡 한 접시, 흰 접시, 찹쌀떡, 그녀가 늘 나눠주던 떡. 그 옆엔 흰 봉투 하나. 누가 놓고 갔는지 모른다. 봉투 안에는 쪽지가 들어 있었다. 연필로 쓴 글씨, 삐뚤삐뚤한 글씨.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진다. 벤치에서, 시장에서, 골목에서, 도시 전체를 비춘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인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각자의 비밀을 안고 시장의 소음이 점점 잦아든다. 그리고 어디선가 보더라인의 나직한 내레이션이 겹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검은 화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침묵.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긴 침묵. 그리고 화면에 글자가 나타난다. 흰 글자. 보더라인. 경계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면이 완전히 암전된다. 낮은 베이스 음이 울린다. 웅. 심장 소리처럼. 그리고 다시 글자. 2023년 11월 정옥자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항소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폐암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 짧은 침묵.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딸에게 전해졌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게 전부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 화면. 벤치 위에 흰 봉투. 바람에 흔들린다. 그리고 날아간다. 하늘로. 높이. 구름 사이로. 사라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막 끝 완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엔딩 컷 제한. 마이너스 조사실 조명 아래 앉은 노인과 그 뒤로 닫히는 문. 마이너스 복도에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마이너스 신문 기사 클로즈업. 마이너스 재래시장 벤치 위 흰 봉투 하나. 마이너스 바람에 날아가는 봉투 롱샷. 마이너스 화면 암전 후 보더라인 로고와 낮은 베이스 음. 마이너스 크레딧 롤 조용한 피아노 선율.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보더라인. 경계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첩이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피해자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 부릅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 답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목소리를 다시 세상으로 꺼내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실은 경계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보더라인.